지금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 날 가져온 자료를 일단은 다시 보겠습니다. 아직도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아직도 100% 회복이 안 된 서비스 산업이 일단은 있죠. 자, 서비스 산업은 현재 한 20% 정도 회복이 안 돼 있고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치닫고 그래도 조금 완화가 되는 이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소비는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물가가 다운된다라는 것은 그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피크아웃 됐다라는 데는 제가 이제 동의를 하고, 하지만 물가의 하락폭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물가의 하락폭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물가의 하락폭이 크다라고 하면 페드도 어떻게 완화 조치를 조금 취할 수가 있겠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물가가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게 내려오지 못한다.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8.1%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반절 수준밖에 떨어지지 않았죠. 자,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일단은 줘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항상 파월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테이퍼링도 그랬고 금리 인상 자체도 금리 인상은 테이블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또 사실상 0.75% 인상은 테이블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협상 테이블에. 그게 사실은 더 불안한 요소다 이거죠. 계속적으로 양치기 소년이 지금 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0.75%가 협상 테이블에 없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물가의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7월 달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차피 PPT를 제가 좀 꺼냈으니까 말씀을 좀 하나 드릴게요. 필립스 곡선 제가 정확히 자료를 찾아보니까 4월 4일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필립스 곡선을 제가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경기 침체가 유발되어야 된다.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필립스 곡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드디어 2개월 만에 NH선물에서 레포팅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올 후반기 전망을 일단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자, 회색 점을 보시면 코로나 이후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대한 상관관계를 점으로 일단은 나타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필립스 곡선하고 거의 동일하게 지금 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경제학 이론이라는 게 어차피 100년, 200년 동안 계속적으로 데이터화가 되고 그 데이터를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잘 맞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잘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을 하는 이런 곡선이 만들어졌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전망을 한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현재 미국은 1번 구간입니다. 1번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1번 구간은 우리가 경기 침체로 가는 첫 번째 초입의 단계다. 자, 1번 구간의 기울기를 일단 보시면 기울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됩니다. 2번 구간 갈 때 기울기가 완만해지고요. 3번 구간 갈 때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고 직선으로 수평선으로 가는 이런 기울기가 일단 만들어지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초입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비유를 좀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시험을 한 20점, 30점 맞는 학생이 60점, 70점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떻죠? 굉장히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 점수를 뭐 95점, 98점 맞는 학생이 99점, 100점 맞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거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경기 침체의 초입의 단계에서는 자, 보세요. 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릴 수는 있는데 그 물가가 내리는 속도에 비해서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실업률은 굉장히 작게 나타나죠. 자, 물가의 하락이 이번 그 파트 보겠습니다. 물가의 하락이 굉장히 작게 일어나는데 실업률의 상승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자, 3번 파트 보시면
물가의 하락이 더 작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굉장히 커지는 이런 현상. 제가 아까 비유를 들어드렸던 이런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2022년 후반기라고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벌써 후반기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곧 있으면 6월입니다. 그죠? 상반기 지금 다 지나갔고, 이제는 하반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때고, 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안 떨어진다. 자, 그런데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 침체의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업률이 높아져야 경기 침체를 유발해서 물가가 빨리 잡힌다. 물가가 빨리 잡혀야 페드의 정책도 조금 완화가 되고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건데,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이론상으로도 지금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일 수가 있다. 자, 근데 실업률이 지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업률이 지금 3% 중반대입니다. 3% 중반대고요. 실업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분모죠. 분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죠.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코로나가 지금 완만해지면서,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인을 하는 구인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에 대한 구인난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실업률을 측정하는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실업률은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실업률이 낮아지게 된다고 하면, 자, 실업률이 높아야 물가가 잡히고 페드의 정책이 완화가 되는데, 실업률이 오히려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1번 초입입니다. 지금 미국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1번 초입에 있는 것은 맞는데, 실업률이 지금 더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페드의 정책은 더 긴축적이고 더 강력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는 7월 달 정도에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얘기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고, 실제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다라고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